안녕하세요. 주식하는 허부장입니다. 자, 우리 현대차 주식입니다. 오늘 매도 신호가 좀 발생됐는데요. 자, 이 매도 신호가 발생된 것과 마찬가지 또 중요한 얘기들을 오늘 좀 해드릴 건데, 특히 이제 현대차 주식들을 좀 더 중장기적으로 롱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많다라고 앞서서 이제 많이 제가 문자로 내용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비중도 높게 많이들 가지고 계실 텐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중요한 코멘트를 좀 미리 빨리 좀 말씀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현대차 혹시 중장기적으로 롱 투자하시는 분들 꼭 좀 시청해 주시고 특히 끝까지 좀 들어주세요. 현대차를 보유하고 가시는 분들이 중요하게 우리가 코멘트적으로 알고 가야 되는 부분들, 그냥 우리가 현대차가 전기차, 뭐 수소차, 자율주행차, 예, 그리고 뭐 미래차 관련된 사업하고 있다, 예, 그냥 완성차 사업하고 있다, 이건 어차피 차는 꼭 필요하니까 타야 된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냥 그런 생각만 가지고 가지 마시고 더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을 오늘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대차는요, 가장 중요한 건 내수 시장하고 그다음에 해외 시장들 관련돼서 중요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자동차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까지는 사람이 자동차라고 하는 이 물건 자체를 우리가 타고 다녀왔잖아요. 몇십 년, 몇백 년 우리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과거에 이런 운송수단 자체가 뭐 말이나 이런 거에서 결국은 자동차로 동력으로 일단 넘어왔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하던 부분들이 나중에는 이제 스스로 하는 자율주행차로 부분화까지도 우리가 좀 진행되고 있는데, 자, 다 좋단 말이에요. 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전기차, 수소차,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는 엔진과 관련된 부분들이니까 사실은 이게 무슨 중요합니까? 그렇죠?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잖아요. 제가 지금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율주행차든 뭐 전기차든 수소차든 결국은 이거 물건 실어 날릴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운전을 할 필요가 없을 뿐이지. 예. 또는 뭐 휘발유나 우리가 디젤로 그냥 가는 게 아닌 것 뿐이지. 사실은 중요한 거는 사람이 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요는 결국은 사람이 소비를 해야지 자동차를 사게 되는 거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바로 이 분야인데, 이 부분인데, 결국은 우리가 뭐로 결국 귀결되느냐?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거. 자, 저출산 고령화, 우리 한국 대표적으로 굉장히 급속도로 전 세계에서 유명하죠. 한국 100년 안에 최고로 먼저 망할 국가로 지목되기도 했었죠. 자,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도로 심한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사회 이슈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노력들 안 하죠. 정치권에서 노력 안 하잖아요.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이거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국가의 이 소멸과 중요한 귀결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지금 노력을 안 하고 있어요. 오히려 정치권에서 지금 저출산 고령화를 더 지금 뭐라 그러죠? 더 가속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 결국은 서울을 좀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김포 관련된 거 지금 문제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더 문제를 키워서 결국은 서울로 더 많은 인구들을 집중화시키고 결국은 저출산 고령화를 더욱 가속시키려고 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자, 그러면 왜 제가 지금 이 현대차를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하느냐? 결국은 우리가 고령화로 가게 되면 당연히 움직임이나 행동도 당연히 줄어들게 되고 활동량 자체가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비싼 차를 살 확률이 떨어지죠. 당연히 차량을 있는 것마저도 고령화가 되면 운전을 안 하게 되고 운전 그 면허증도 반납하게 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운전을 해서도 안 되죠. 너무 위험하죠. 자, 그러면 그런 고령의 운전자가 점점점 줄어들 텐데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 비율이 월등히 높잖아요. 역삼각형이잖아요. 고령 인구가 위에 집중돼 있고 우리 저연령층, 예,
청소년들 또는 20대들 이렇게 가면 갈수록 줄어들잖아요. 저출산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일시적으로 이 고령층들이 운전을 안 하는 시기들이 오죠. 운전을 못하는 시기들이 한꺼번에 도래하죠. 자율주행차 좋습니다. 근데 자율주행차 싸게 팔 건가요? 비싸게 팔 거 아닙니까? 그 소비하는 그런 이런 소비자층이 대량으로 몰려있는 이 소비자층들이 그 비싼 값을 내면서 차량을 소비할까요? 그리고 이 많은 인구들이 대부분의 이 많은 인구들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수도권에 많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자, 수도권 아닌 비수도권 쪽에서 지방 쪽에서 계신 분들은요. 그 고령층들이 많이 움직이나요? 잘 안 움직입니다. 네, 활동량이 그만큼 떨어지는 것도 소비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소비력이 큰 이 수도권 지방에 계신 이런 고령층들이 확률적으로 이런 부분들 소비할 가능성이 떨어지고 대중교통이 그만큼 잘 돼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속도가 가팔라지는 이런 부분들을 현대차가 내수 시장이 급속도로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죽는 상황들이 저는 벌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해외 시장에서 특히 네임밸류가 약한 국내 이 현대차가 이겨낼 수 있을지가 앞으로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네. 결국 지금의 주가가 저평가는 좁은 내수 시장에서 전체적인 매출에서 한 40% 수준을 내수 시장에서 벌고 있는 이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입니다. 예, 저는 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낮아지게 되면 지금의 저평가 수준도 결국은 해소된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적정 주가 수준으로 얘가 지금 넘어가려면 30만원대가 넘어가야 돼요. 지금의 이 저평가 수준이 해소가 되려면 30만원, 33만원대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PBR 1배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그냥 숫자로만 놓고 봤을 때 매출과 영업이익이 너무 지금 현재 수준으로 높으니 그러면 1배 수준으로 다다르려면 30만원대가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적정 주가라는 수준이 맞춰지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위기들 뭐 인구학적으로 저렇게 불편한 부분들이 내수 시장에서 악재가 됐을 때 현대차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뚝 떨어지게 되면 그 부분들이 지금 현대차가 뭐 많이 떨어지지 않다고 하더라도 14만원대 뭐 15만원대 또는 20만원대 사이에서 그냥 멈춰 있다고만 하더라도 적정 주가 수준으로 주가는 맞춰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떨어질 거니까.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현대차의 적정 주가 수준도 맞춰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평가라고 해서 이 평가 수준이 나중에 결국은 1배 이상으로 올라올 거야, 고평가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할 부분이 아니다. 자, 결국은 인구학적으로 우리가 저출산 문제를 등한시하는 이 정치권의 이 어르신들이 결국은 제일 문제다.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의 지금 직면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늦었지만 자동차를 통한 파생 시장들이 너무 크죠. 뭐 보험 시장, 그다음에 뭐 이런 어떤 타이어, 그다음에 엔진, 그다음에 저기 그 자동차 부품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어마어마한 시장이고 그리고 여기에 통해서 이제 고용을 창출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다 한꺼번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들이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다가올 문제라서 더 문제라고 보여지고 특히 이런 역량들이 결국은 한국의 GDP를 깎아먹는다. 깎아먹게 되고 결국은 한국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같이 이 현대차가 일조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수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을 우리 뭐 정의선 회장이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분들이 결국은 해외 시장에서 판로를 어떻게 찾아낼 거냐? 결국은 해외 시장에서 가치를 부각시켜서 더 많이 팔아야 되는데 내수보다는 당연히 해외에서 지금은 잘 팔고 있습니다만 그 비율이 아직까지는 큰 차이가 아닙니다. 4대 6 정도로 내수가 4고 해외가 6이니까 이 부분들이 그러면 급격하게 떨어질 때 해외 시장에서 그러면 더 많이 팔 수 있겠느냐? 이 부분들을 현대차가 고심하고 숫자로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주 현대차는 위기를 겪을 수 있다라는 얘기 제가 말씀드리겠고, 그러면 그 사이에 현대차 주식들 롱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추세 하락하는데 절대 모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추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오르는 흐름에서는 당연히 매도 적극적으로 하면서 사고 팔고 하면서 모아갈 수 있죠. 근데 추세가 이렇게 하락으로 꺾여 내려갈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예. 큰 틀에서 흐름을 보고 대응을 하시라는 겁니다. 지금은 추세 하락이잖아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예. 어디까지 추세 하락이 이어질지, 어디까지 쭉쭉쭉 빠져내려갈지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주가 지수는 항상 선행 지수이기 때문에 현대차가 악재가 나중에 실적으로 막 반영돼서 나오기 전에 이미 주가는 많이 빠질 겁니다. 예, 다른 기업들이 많이 빠졌던 것들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대차는 절대 모아가지 말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나중에 다시 추세가 이렇게 돌아 나올 때 사고 팔고 하셔도 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현대차는 매출과 이런 영업이익들이 좀 정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적극적으로 모아가거나 이거보다는 사고 팔고 정도는 된다. 트레이딩 바이는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트레이딩 바이 할 때, 사고 팔고 할 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결국은 지금 중요한 거는 일단은 현대차가요, 추세적으로 여기 넘어가기 전까지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넘어가기 전까지는 매수라는 게 안 나오는 거예요. 매수라는 게 없어요. 추세 자체가 넘어가기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모아가지 말란 얘기입니다. 여기 넘어가기 전까지는. 지금의 이 흐름은 추세 하락이잖아요. 지속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는 매수가 가능하지만, 매도 신호가 나왔을 때는 또 적극적으로 매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고 팔고를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롱 투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모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모아갈 주식이 아니에요, 투자자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전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만 제 의견이니까 꼭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방향성 잡는데, 비중 조절하는데 꼭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추세선, 이 저항선 돌파되기 전까지는 절대 우리 투자 여러분 주의해라 말씀드리겠고, 가격적으로는 184,000원, 여기 박스 저항이잖아요. 여기 저항 구간들 지지했었어야 되는데 지지하지 못하고 그냥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반등 목표치가, 제가 이 정도까지 가격을 말씀드렸던 거고, 여기 올라서지 못하고 지금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당분간 현대차는 그러면 184,000원 이거 넘어가는지, 여기 추세 하락 이거 상단 넘어가는지를 반드시 체크하시면서 매매 적극성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절대 지금 적극적으로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막 주워 담을 필요는 없다 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특히 이 가격들이 넘어가는 시기가 올해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에 보세요. 여기가 넘어가는지, 뭐 넘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빠지는지를 투자자 여러분들 보시면 현대차에 대한 흐름들을 전체적으로 좀 파악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런 힌트들이 미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주식들하고요, 그 다음에 국내 시가총액 상위 주식들 딱 흐름 보면 앞으로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디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모아가야 할 주식들이 어디 섹터인지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점차적으로 시가총액이 떨어지는 주식이 있을 거고요, 점차적으로 시가총액이 올라와서 이 상위 주식 가운데서 업종이 변화가 생기는 섹터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들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잘 힌트를 얻으시라는 겁니다. 너무 멀리 가서 찾지 마세요. 여기에서 힌트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뭐 IT 반도체 딱 보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 보이죠? 그리고 여기 2차 전지 섹터들 보이죠? 그리고 나서는 뭐예요? 대부분이 여기 자동차에 섞여 있죠. 그러니까 자동차하고 지금 보면 자동차하고 2차 전지 배터리나 뭐 소재 부분들하고 같이 플러스 하면 이 뭉뚱그려 보면 결국은 이 자동차하고 지금 엮여 있는 섹터가 많죠. 이 분야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얘네들 전체적으로 시총이 빠질 거냐,
예, 아니면 시총이 올라갈 거냐 차이예요. 근데 지금 시총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 시총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자동차하고 배터리와 관련된 산업들이 이겨 나갈 거냐입니다. 지금 너무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우려가 있는 거고 향후에 한번 보세요. 어떤 섹터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시총을 예, 뒤바꿔 주는지 그 부분들이 앞으로 티가 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힌트를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저는 뭐 나중에 분명히 힌트들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들어가고 있으니까 우리 투자자분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우리가 섹터별로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놓고 봤을 때 어떤 업종에서 내가 봐야 되는지 그러면 그 업종을 선택하면 그 업종 내에서 어떤 주식을 사야지 좋은 수익률, 큰 수익률을 낼 수 있는지 그 종목을 선택해야 사고팔고를 하더라도 그 종목을 사고팔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꾸준하게 레버리지 효과를 높일 수 있고 내 계좌의 수익도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높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현대차는 절대 모아가서는 안 되는 주식이다. 단기적으로는 사고팔고 해야 될 주식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이런 주식들 그래서 화살표 매매 신호들 제가 꾸준하게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매매하시는데 도움되라고 의견 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서 매매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현대차뿐만 아니라 다른 주식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투자자분들 이렇게 매매 신호들 나오는 종목들 나는 무료 체험으로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로 지금부터 무료 체험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좌측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조건 검색식으로 제가 오늘 이렇게 또 급등했었던 오늘 게임 주식들 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들어와 보시면 제가 또 게임 주식들 이렇게 야무지게 최근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또 영상으로 잘 찍어서 올려드렸었는데요. 꼭 참고해 주세요. 이런 종목들이 바로 화살표 매매 신호로 이렇게 꾸준하게 잘 나왔었던 종목들입니다. 자, 이 주식들 우리 조건 검색식 받고 싶다 나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로 조건 검색식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로 문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